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설정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좀 얕잡아 보는 말로 정치꾼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정치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다는 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정치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거 전만 하더라도 세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정의를 외치기도 하지만, 막상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인이 되게 되면은 나 몰라라 언제 그랬냐 라는 식으로 자신이 했던 얘기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강욱 씨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강욱 씨 같은 경우는 선거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조국을 팔아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선인이 되고 난 뒤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국한테는 불리한, 자신한테는 유리한 그런 증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다뤄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수진 씨인데요. 이수진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사실상 그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수진 씨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꺾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수진 씨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했었던 이수진 씨에 대해서 재판에서는 정반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전의 재판에서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현위원이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이규진 씨의 업무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이수진 생일, 이수진 상담, 이수진 연락 뿐만 아니라 이수진 수고비라는 말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양승태 행정처의 고위 간부였던 이전 위원이 이 후보랑 수시로 연락하며 생일까지 챙겼을 정도로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규진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라는 취지로까지도 진술했죠. 자, 그러니까 총선 전부터 시작해서 이수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수진이가 도대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맞냐? 오히려 지금 업무 수첩을 보니까 이거는 공모자거나 수혜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자, 이런 와중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있었냐? 이것도 이제 논란거리죠,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사법농단의 최초 폭로자라고 할 수 있는 이탄희 전 판사가 작성한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이수진 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탄희 작성 문건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수진이가 중간 역할을 했다라는 발언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다른 전직 판사의 전언이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뭐냐? 이수진이가 도대체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맞냐? 사실상 사법농단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당선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당선되고 난 뒤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법정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고 했던 이수진 씨가 사법농단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보도가 된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당선인 신분과 증인 출석은 아무 상관이 없죠. 당연히 판사가 내린 결정을 전직 판사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글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수진 씨가 과연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제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것의 피해자다, 그거를 앞세워서 당선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자신과 관련돼 있는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당선인이 되고 난 뒤에도 정정당당하게 의혹을 해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경우는 해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제 뭔가 좀 피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수진 씨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있었던 공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닌 부장판사가 뭐라고 증언한 겁니까? 야, 이수진이가 역량 부족이다. 인사불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이날 공판에서는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아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해당 공판에서는 이수진 씨와 관련된 평가도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 작성이 6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사를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나와서 지금 뭐라고 증언을 한 겁니까? 이수진 씨의 업무 능력이 평균에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평균에 못 미치는 업무 능력을 보이다 보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가 이수진 씨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인데 사법농단이라는 것을 자기한테 프레임으로 씌운 것인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수진 씨는 일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국제인권법 연구의 소모인인 인사모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거절을 하니까 2년 만에 재판연구원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죠.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적이 전혀 없느냐? 전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2016년 판사 평점표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다라는 겁니까?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법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 요소로 고려가 된 거 아니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 부장판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수진 씨 측에서는 일전에 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까? 자신이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이다 보니까 인사의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이날 있었던 이제 공판에 공개된 자료들을 지금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히려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이었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쯤 지금 되게 되면은 이수진 씨가 정말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수진 씨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업무 역량 부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모욕감을 느껴서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보니까 자기 업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능력에 맞춰가지고 인사이동이 됐다. 그 말에 대해 가지고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진짜더라고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 같은 판사들조차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 글을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판사였다라는 게 부끄럽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 수도권의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탄핵. 이런 식 아니냐. 치졸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또 지방법원의 판사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앞으로 이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하는 판사들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수진의 블랙리스트가 나올 판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워놓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부장판사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탄핵 이런 꼴 아닙니까?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같은 진영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 쉴드 쳐주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개인 감정으로 판사를 탄핵하겠다? 이수진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한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일을 가지고 탄핵을 말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수진 의원이 정말로 자신이 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한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야 네가 무슨 놈의 사법농단의 피해자냐 라는 증언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그래야 사실상 자기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다라는 걸 앞세워서 당선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뭐 개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뭐 탄핵을 하겠다라는 등 무슨 뭐 모욕감을 줬으니까 탄핵을 하겠다라는 등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인지 이수진 씨도 그렇고 최강욱 씨도 그렇고 당선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나 다르다 보니까 이수진 씨랑 그다음에 최강욱 씨한테 표 주신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진짜 여쭙고 싶어요. 왜 지금 표를 주셨는지 정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메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